아무나 결혼하지 말고 아무하고나 결혼하지 말라는 주제로 결혼을 준비하는 상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만남이 결혼 부부가 되는 그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관계가 결국은 부부라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인데, 부부가 먼저 관계를 이루어 가고 그리고 또 자녀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좋은 부모가 되는, 그리고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는 가장 핵심적인 것도 결국은 부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상처들을 받는데, 그 대부분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그 대상이 결국 부모고, 부모의 부부관계 때문에 받는 상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엄마 아빠가 되고 싶다면 내가 먼저 좋은 부모가 되도록 준비를 하기 위해서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연애할 때는 누구든지 사랑에 빠지면 연애할 수 있죠. 데이트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데이트를 하는 것과 결혼을 하는 것은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결혼한 다음에 후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느니,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결혼을 준비해야 할지, 내가 과연 결혼을 해도 괜찮은 사람인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좀 결혼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라는 게 헤어지고 싶지 않다, 계속 같이 있고 싶다, 모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다 라고 해서 그냥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랑 결혼을 했을 때 과연 정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내 인생을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 사람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결혼을 결정하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애할 때 중간중간 보이는 그런 레드 플래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무 감정 조절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곱하기 한 100 정도의 문제가 결혼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화를 내는 사람이야. 근데 연애할 때도 몇 번 심하게 화를 냈어. 그러면 결혼할 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하게 더 많이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안 후에, 그래도 이 사람이랑 내가 결혼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한 후에 결혼을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정말 나 자신이 먼저 내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 아닌지, 그리고 만약에 정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과연 결혼을 할 수 있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런데도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꼭 미리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정말 결혼 생활에 적합한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준비를 하시고 결혼을 하셔야만 합니다. 특별히 또 크리스찬들 중에서 교회 생활에서 바라본 모습, 교회 오빠, 교회에서 같이 지냈던 자매, 이 교회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하겠다라는 착각들을 하게 되는데,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일 뿐이고 절대로 그것이 결혼 생활이랑 같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남들한테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남들한테 보여질 때 하는 모습이 그 사람이 나중에 결혼해서 그 가정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찾을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이 사람이 성격이 어떤가,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가졌나.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격에서 MBTI라는 그 성격 유형 이걸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죠. 물론 MBTI 타입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나랑 성격이 이 사람이 맞을까 틀릴까 잘 맞을까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으셔야 되고, 또 제가 설명드렸던 4가지 성격, 다혈질이나 담즙질이나 우울질이나 점액질, 이 성격도 이 사람과 나의 성격이 맞는가,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과연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인가 라는 거. 저의 그 유튜브 영상에 성격 장애 종류별로 다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는 내가 이 성격 장애가 있는 이 모습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결혼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너무 결혼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모두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 부족한 면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결혼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할 때 나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그 사람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는 결혼을 절대로 서두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저 사람이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 그럴 때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나는 대충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특별히 성격 장애도 10가지의 성격 장애들 중에서 내가 이 정도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은 오케이. 하지만 나는 의존적인 사람 너무 싫어. 아니면 나를 막 통제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를 매니플레이트 하는 사람 너무너무 싫어 라고 했을 때, 근데 그런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면 도저히 그것들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또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격도 다른 점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인정하셔야 돼요. 성격이 다른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 성격을 완전히 바꿀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인정을 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또 더 중요한 건 성격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들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인품, 성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 인품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어떤 성품이 어떤가 라는 그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 자세히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 제가 제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뇌 기능들, 성격과 관련된 뇌 기능들,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시고 도저히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심층 변형계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우울하고 늘 부정적이고 이런 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내가 매일매일 우울한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도 생각하셔야 되고, 또 전두엽에 문제가 있을 때 막 정리정돈 하나도 안 되고 맨날 열쇠 잃어버리고 여기 어디 있는지 주의 집중도 안 되고 막 뚜껑도 막 아무렇게나 막 닫아놓지도 않고, 정말 결혼 생활에서 너무 많은 부분에서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이 전두엽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정말 많이 부딪힙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측두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사실 그 정서적인 불안정, 그러니까 업앤다운이 되게 심하고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특별히 화 많이 내는 사람들,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그 분노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결혼 생활할 때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됩니다. 평소에 착하다가 갑자기 욱 해가지고 화를 엄청 많이 내는 그런 경우도 결혼 생활을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반드시 분노를 조절하는 그런 치료를 받고 그리고 결혼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저핵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되게 불안해하죠. 뭐든지 심하게 불안해하고 어떤 거든지 너무 과잉으로 생각하고 막 오버띵킹하고 이런 경우,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그것들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상회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 너무 집착하고 자기 방법대로만 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자기 생각만 맞다고 주장하고 약간 강박증적인 그런 주장들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브레인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내가 이 사람의 브레인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과연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수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만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했을 때 그 사람 상대방과 나의 가치관이 어떤가, 우리가 둘이 서로를 다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부분이 서로 맞는가 맞지 않는가 라고 하는 부분, 또 배우자가 나는 이런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배우자상, 그리고 또 와이프에 대해서 와이프는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아내상, 이런 것들이 서로가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실망이 되기 시작하면서 상처를 주고 받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상적인 배우자상이 어떤지도 알아야 되고요. 또 자기 부모의 부부관계에서 본인이 너무 싫었던 면들이 다시 또 반복되지 않도록 내 부모의 모습에서 싫었던 면은 무엇이고 정말 우리 부모의 결혼 관계에서 좋았던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을 하셔서 우리 둘이 그것이 잘 맞는지 겹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상처, 정말 결혼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기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시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린 시절에 결혼하기 전까지 받았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혼을 해서 배우자한테 자기의 모든 상처의 그 증상들을 쓰레기처럼, 쓰레기통처럼 막 생각하면서 자기 감정을 쏟아붓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코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지 마시고, 반드시 결혼을 하고 싶으면 미리 본인의 상처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남아있는 상처의 증상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다 해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혼을 하셔야지 건강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피해자의식, 그 상처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시면 피해자의식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피해자의식에서 벗어나야지 건강하게 대화를 할 수가 있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또 분노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특히 정말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는 나는 이렇게까지 화를 낸 적이 없고 나를 이렇게 화나게 만드는 건 바로 내 배우자다, 내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그 내재되어 있는 분노를 건드릴 일이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냥 부딪히지 않고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를 표출할 일이 없거든요. 하지만 내면에 쌓여 있었던 분노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그러니까 더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고 가까이 다가와서 자기를 건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내재되어 있었던 그런 분노의 문제들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또 어떤 건강한 생각들,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건강한 생각인지, 왜곡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왜곡된 사고방식, 그런 신념 때문에 부부관계에서 되게 많은 부분이 서로 이해가 안 되고 부딪히는 부분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방법, 소통,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이것이 부부관계에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별히 공감을 원할 때, 여자들이 공감을 원하는데 남자들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대화 방식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부분들에서 부딪히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본인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내가
어떨 때 나는 사랑받는다고 느끼는데 그 사랑의 언어가 너무 달라.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계속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생활 속에서 같이 일단 결혼을 하면 같이 먹고 자고 또 같이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또 애를 갖게 되면 애를 양육도 같이 해야 되고 돌보고 뭐 애들 액티비티 같은 것도 같이 시켜주고 이런 거를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럴 때에 부딪히는 부분들, 정말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공평해야 되는데 한 사람만 모든 짐을 감당하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은 언제 어디선가 터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반드시 먼저 미리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 사람들이 가장 부족한 부분들 중에서 바운더리, 경계선을 지키는 거, 너를 존중해주고 너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너의 스페이스를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할 때는 같이 하고, 그리고 만약에 무조건 내 뜻대로 다 하고 뭐 무조건 한 사람의 뜻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혼을 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존중을 해주지만 반드시 내가 한 50% 정도는 양보해야 될 게 있다. 그럼 너도 50% 양보하고 나도 50% 양보해서 우리가 중간에서 만나는 부분들도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나간 것들은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간 것을 막 결혼 전부터 쌓였던 것들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고 지나가지 않고 싸울 때마다 얘기를 꺼내고 이렇게 하면서 부부싸움이 사실은 되게 많이 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대화를 통해서 내가 어느 때 나는 정서적으로 친밀함을 느끼고 나는 어느 때 이해받는다고 느끼고 막 이런 모든 그 해야 되는 대화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하나씩 어떤 식으로 질문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같이 한번 해보시면서 미리 결혼하기 전에 대화를 한번 나눠볼 주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부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그런 원인들도 좀 찾아서 미리미리 이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자 라는 식으로 미리 해놓고 나서 결혼을 시작을 한다면,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면 사실은 되게 현실적이고 그러면서도 별로 그렇게 괴로워하거나 쌓이는 것 없이 충분히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결혼 전에 한 몇 개월에서 1년 정도 결혼 준비 상담을 한 커플들이 여러 커플이 있는데 그런 커플들은 정말 많이 미리 결혼 전에 갈등이 될 만한 부분들을 다 찾아서 미리 대화를 했기 때문에 정말 지금 행복하게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저하고 직접 상담을 하면서 하나씩 해결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것들을 유튜브를 같이 보시면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 데이트를 지금 하고 연애를 하고 있는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꼭 그 사람과 함께 이 유튜브를 시청을 하시면서 미리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예비 결혼 준비 상담을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